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A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두 번째 영상으로 금융소득부터 금융소득 세액계산 탭까지 그리고 가산세 탭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 탭을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탭에서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입력하는데요. 이자 배당소득 명세서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이 있을 때 작성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이 있을 때는 이자 배당소득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탭은 직접 소득 내용을 입력해서 작성하는데요. 먼저 소득 구분 코드는 하단의 당구장 표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합니다. 이 중 12번은 원천 징수되지 않는 이자, 17번은 원천 징수되지 않는 비영업이자, 21번은 그로스업 배당, 22번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 23번은 원천 징수되지 않은 배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11번 비영업이자를 선택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구분 코드를 입력하면 소득 구분별로 일련 번호는 자동 부여됩니다. 그리고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는데요. 이자소득 중 12번, 15번, 17번으로 입력하는 경우와 배당소득의 23번, 26번은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입력이 가능하고 그 외 소득 구분에서는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자소득 금액을 입력하고 원천 징수된 소득세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소득 구분 코드 11번, 13번, 16번, 21번, 22번의 원천 징수세액 소득세는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의 37%보다 크면 오류로 체크됩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 중 28번 출자 배당의 경우 25%보다 크면 오류로 체크되며 29번 동업 배당일 경우에는 1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천 징수세액 소득세를 이자 소득의 37%보다 크게 입력하면 우측 상단 검증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류로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배당 소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구분 코드는 21번 그로스업 배당을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 금액에는 3천만 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면 아래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로스업 배당 소득이 있을 때는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을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할까요? 보통 배당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3천만 원을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증을 해보면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에 합 오류가 발생했네요. 오류 내용에서 계산식이 확인되는데요.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을 클릭하면 하단 메시지로도 계산식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입력한 데이터를 예시로 함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의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은 소득 구분 코드를 기준으로 21번을 제외한 11번에서 17번의 합과 22번에서 26번, 그리고 29번의 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A의 값이 2천만 원보다 크다면 21번 각각의 배당액을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에 입력합니다. 만약 A의 값이 2천만 원보다 작거나 같다면 21번의 합에서 2천만 원에서 A를 뺀 값을 다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A 값은 11번 코드의 합인 1,500만 원이 되는데요. 해당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두 번째 계산식을 이용합니다. 그럼 21번의 합인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뺀 500만 원을 차감해주면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은 2,5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 검증 버튼을 클릭해서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계산식에 해당되게끔 A 금액을 2천만 원 넘는 금액으로 다시 설정해 볼까요? 11번 소득 구분 코드의 금액을 2,5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원천 징수 소득세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A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1번 각각의 배당액을 그대로 입력하기 때문에
배당가산액 대상 금액의 3천만 원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시 검증을 눌러보면 금액 오류 없음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배당가산율은 2011년 1월 1일 이후의 배당소득은 자동으로 11%가 반영되고 배당가산율을 기준으로 배당가산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은 배당액과 배당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420만 원을 입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소득 탭에서 입력한 내용은 금융소득세액 탭으로 이동 시 1번 금융소득 명세에 금융소득 탭에서 입력된 내용이 반영되고 그 다음 아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와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편집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노란색 금액 변경 버튼을 눌러 2004년 이전 발생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직접 편집하여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내역은 종합과세 방식으로 산출된 21번 비교산출세액과 분리과세 방식으로 산출된 30번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31번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최종 계산하게 되며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탭에 산출세액으로 반영되며 지금과 같이 금융소득자용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내역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세율란이 공란으로 표시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번 배당세액 공제도 계산되었는데요. 배당세액 공제는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탭 3번 세액 공제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불러오기 시 코드 202번 배당세액 공제란에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손 원천징수 탭과 결손 공제 및 준비금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손 원천징수 탭에서는 1번 2월 결손금 명세서에서 부동산 임대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에는 30번 부동산소득, 31번 동업부동산소득, 사업소득에는 40번 사업소득, 41번 동업사업소득, 32번 주택임대소득을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각 소득 구분별 TY란에서 엔터를 치면 부동산 임대 구분에서는 30번이, 사업 구분에선 40번이 자동 반영됩니다. 2월 결손금 발생 내역에 있는 발생과세 기간과 발생 금액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15년 이내, 그 이전 결손금은 10년 이내의 2월 결손금과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을 과세 기간별로 차례로 작성합니다. 단기 공제액란은 2월 결손금을 단기에 공제하고자 할 경우 입력하며 먼저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단기 공제액란에 입력한 합계액은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의 2월 결손금 공제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저는 2020년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 2,500만 원을 단기에 공제받는다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을 클릭해보면 2월 결손금 공제금액 항목에 3번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2월 결손금 공제금액란에 단기 공제액으로 입력한 2,500만 원이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에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명세서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서식으로 사업소득에 결손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는 타소득에서 결손공제가 가능한데요.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공제 순서는 부동산,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2월 결손금을 배당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 및 공제할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지금 제 데이터를 보면 소득금액 탭에서 사업소득이 2건인데 한 건은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7천만 원이고 나머지 한 건은 3천만 원으로 결손금이 4천만 원 발생한 상태죠.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에서 확인해 보면
1번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소득별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의 마이너스로 금액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2번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에 순차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전체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 일부가 공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2월 결손금 공제금액에는 결손 원천징수 탭에서 입력한 2월 결손금 공제금액 2,500만 원이 순차적으로 남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모두 공제되고 차액인 175만 원이 공제 후 소득 금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만약 당해연도 결손을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엔 5번의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후 소득 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며 남는 결손금은 결손 원천징수 탭의 2월 결손금 발생 내역에 기재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결손공제가 불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결손 원천징수 탭의 하단 2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간혹 사업자 등록번호를 000, 등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자신고 시 오류로 체크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입력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탭의 4번 기납부 세액명세에 원천징수의 사업소득란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주택매매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매 탭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의 주택에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 2번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내역에서 가총수익금액, 필요경비 등을 입력할 수 있고 다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띄워지는 팝업창에서 공제율을 참고하여 입력해주면 공제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250만 원 한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택매매 소득과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금융소득세액 탭이 주택금융소득 탭으로 변경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금융소득 탭에서 입력한 내역이 상단 1번 금융소득 명세에 반영되며 지금과 같이 주택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내역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탭의 세율란이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공란으로 표시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세 탭을 보겠습니다. 제 데이터 기준으로 가산세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금액 탭에 기준율로 추계 신고한 사업소득이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장 의무가 복식보기이지만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의 기록 보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복식보기 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한 부동산 소득도 있기 때문에 해당 소득도 무신고 가산세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럼 가산세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는 기준금액의 수익금액란을 클릭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팝업창이 띄워지며 여기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납부 세액과 무신고 소득금액, 무신고 수익금액 등을 불러오기 하거나 입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도 반영하는 방법은 동일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산세 탭은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율로 신고 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5번 증빙불비 미수취금액으로 반영해줍니다. 또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인건비중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란에 입력한 금액은 4번 보고불성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란으로 불러와
가산세액이 계산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산세 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러오기 또는 자동 계산 기능은 편의 기능이므로 반드시 신고 전에 금액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확인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A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금융소득부터 가산세 탭까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